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5월 24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원래는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 시골에 내려와 있으니까, 강릉에 내려와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새벽을 태양과 함께 시작을 하죠. 해돋이 일출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 다음에 제가 암 환자라는 거를 전혀 인식할 수가 없죠. 이 넓은 세상 속에서 제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부터 이제 열심히 사는 거죠. 그야말로. 여기는 이제 오늘은 강문 앞바다 쪽으로 좀 와봤습니다. 송정 앞바다에서 계속 있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또 이렇게 다양한 바다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삶이란 무엇인가? 제가 지금 환자로서 이제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아팠다고 생각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얘기했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그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하루하루를 신나고 경쾌하고 하고 싶은 일들로 다 채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발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세 군데가 폐하고 목하고 그 다음에 복부 림프로 재발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이유는 아픈 데가 한 곳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치매 환자가 그 암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것도 다 이긴대요.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 까먹는다는 거죠. 잃어버린다는 거죠. 내 몸에 이런 것들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저는 똑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 전에 잠들기 전까지 그야말로 재미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뭐 그 세 군데가 재발이 됐던 아니면 그 이상이 재발이 됐던 저한테는 별 의미를 못 가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기암 환자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하루 똑같이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죽음이 곁에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상학적으로는 그 암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넘어서는 거죠.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크게 생각이 안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제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거기에 진 거죠. 그 현대의학이라는 그 의학이 명명해 준 대로, 나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노심초사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던져서 뭐 좋다는 것은 다 먹고 또 좋은 의료기기는 다 사고 이러기 때문에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나은 이 경험들을 글로 쓰고 있죠. 암 투병기를.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제가 이겨냈듯이 여러분들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신경림 시인이 돌아가셨죠. 그 시인 같은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아름다운 시를 많이 쓰셨죠. 미움이 전혀 없어요. 그분의 시에는 그렇게 승화된 그런 아름다운 시를 많이 쓰신 그분의 그 시를 농무라든가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거든요.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의 시는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도 제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제가 썼던 글들은 우리 아이도 볼 수 있고 우리 손주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아픔을 겪은,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겨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100%. 왜냐하면 어제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제 바다에서 이제 진종일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이제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그 화살처럼 날아가 버리죠. 근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 그 가래투신 데가 아픈 거예요.
심하게 아파요. 움직일 수가 없게 아픈 거 있죠. 근데 저는 이건 지병이거든요. 암이 오기 전에도 이렇게 아팠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첫째 아이를 갖고서 이 병이 생겼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렇게 전신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7개월에 생후 7개월을 입었기 때문에 3살까지 어머니께서 거의 그 죽을 뻔한 적이 많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애가 이제 그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전신화상 입었으니까 쭈그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온몸을 완전히 오그러뜨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이 아마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에서도 자주 쓰러졌거든요. 그 증상으로. 그리고 배가 돕니다. 그러면 배가 휘 돌고 그리고 위로 토하고 아래로 토해요. 설사하고 이제 막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지경까지 간 적이 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 몸에 있는 장기처럼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살뜰하게 신경을 좀 쓰지 않는 편인 거예요. 그런갑다. 지금도 그런갑다 하고 삽니다. 그것이 제가 병을 이기는 가장 큰 그 에너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 정신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바다에서 텐트랑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질질질 끌고 오다가 결국은 중간에 또 한 번 이제 누웠어요. 쓰러졌죠.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힘이 나니까 또 힘을 내서 이제 와서 차에 그걸 싣고 발을 싣고 그 다음에 사우나로 갔습니다. 사우나로 가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은 이건 낫는 병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액 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신욕을 하고 사우나에 5분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시간이 오버되는 거죠. 집에 가서 자야 될 시간이 된 거죠. 그랬더니 아주 쾌청하게 좋아져서 이렇게 새벽에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동해의 바다를 선물하면서 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아프다 하더라도 아픔한테 지지 말고 아픔을 그냥 선물처럼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오늘 동영상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고 환한 날 되십시오. 바다로 바꾸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저 이렇게 뒷비닐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흐려요, 날이. 그래갖고 맑지 않은 바다를 볼 수 있지만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저한테는 모든 나날들이. 땡큐.